여러분, 엔비디아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당연히 AI 칩, 그쵸?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게 엔비디아의 큰 그림의 일부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오늘 아주 재미있는 보고서 하나를 같이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메리츠 증권의 엔비디아, 내 꿈은 로봇 왕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엔비디아가 진짜로 꾸고 있는 꿈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늘 드리는 말씀이죠. 오늘 다루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죠. AI 버블 논란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나선 이 보고서의 핵심, 엔비디아의 진짜 야망인 로보당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겁니다. 그 다음엔 그 꿈을 향한 첫 번째 시도였던 테슬라와의 실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엔비디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중국으로의 대전환을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AGI 투자라는 큰 그림으로 맞춰지는지 그 결론까지 함께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뭐 어디 가나 이 얘기잖아요. 우리 진짜 AI 버블 속에 있는 거 맞아?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그런데 이 보고서 시작부터 아주 그냥 세게 나옵니다. AI 버블이요? 그런 거 티끌만큼도 없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결국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에 따라서 대답이 180도 달라진다는 거죠.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요,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유명한 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산성은 모든 것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이 보고서는 AI, 특히 그냥 AI가 아니라 AGI, 그러니까 우리 인간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는 범용 인공지능이야말로 인류의 생산성을 그야말로 폭발시킬 궁극의 열쇠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서부터가 이 보고서의 진짜 핵심입니다. 엔비디아의 진짜 야망은요, 우리가 맨날 뉴스에서 듣는 그런 데이터 센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아주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죠. 보고서에서는 AI 개발을 아주 명쾌하게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해요. 1단계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 같은 AI 공장을 짓는 단계고요. 2단계는 뭐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처럼 특정 작업만 잘하는 우리가 지금 쓰는 그런 약인공지능 ANI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게 최종 목표인데 이 모든 기능들을 하나로 합쳐서 인간의 모든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완성형 로봇, 즉 AGI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최종 목표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슬라이드가 엔비디아의 진짜 속마음을 딱 보여주는 핵심이에요. 자, 왼쪽을 보세요. 이건 AI를 훈련시키는 데이터 센터 시장입니다. GPU가 수십만 개 정도 필요하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AI가 실제로 세상에서 보고, 듣고, 추로하면서 움직이는 로봇 시장. 여기는 GPU 잠재력이 무려 수십억 개입니다. 이건 뭐 단위가 다르죠. 스케일 자체가 다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계획, 이 거대한 그림이 이미 2016년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비전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몇 년째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움직이는 모든 것은 자율적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동차, 드론, 로봇, 움직이는 모든 것에 엔비디아 칩을 심겠다는 정말 엄청난 야망인 거죠. 그럼 이 시장이 대체 얼마나 크냐? 와, 이 숫자를 보세요. 보고서에서 추산한 자동화 대상 산업 규모가 50조 달러입니다. 50조 달러.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100배에 가까운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어마어마한 시장을 지금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계획이 과연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그 첫 단추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엔비디아가 이 거대한 로봇 시장을 잡기 위해 던졌던 첫 번째 승부수, 선구적인 파트너십 이야기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엔비디아와 테슬라, 이 두 거인의 짧지만 정말 드라마틱했던 관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2016년에 엔비디아가 로봇용 GPU를 딱 내놓으니까 테슬라가 바로 선을 잡았죠. 그리고 2년 만에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이라는 꽤 괜찮은 결과물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딱 1년 뒤에 테슬라가 갑자기 우리 자체 칩 만들겠다면서 이별을 통보합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정말 아팠겠죠. 가능성은 확인했지만 제일 중요한 파트너를 눈앞에서 놓쳐버린 셈이니까요. 아니 그럼 테슬라는 왜 갑자기 돌아섰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성능.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엄청난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 엔비디아 칩으로는 어림도 없었던 거예요. 보세요. 엔비디아 칩 기반의 하드웨어 2.0이 초당 110프레임을 처리할 때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칩은 무려 21배나 빠른 초당 2300프레임을, 그것도 더 싼 값에 처리해버립니다. 이러니 테슬라 입장에선 자체 개발 말고는 답이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믿었던 테슬라한테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럼 엔비디아는 로봇왕의 꿈을 포기했을까요? 천만에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엔비디아는 정말 영리한 선택을 합니다. 시선을 어디로 돌렸냐?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 중국으로 향한 거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스마트카 생태계, 그 안으로 깊숙이 파고들어서 재기를 노리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중국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딱 보입니다. 한쪽엔 테슬라, 다른 한쪽엔 화웨이라는 거물들이 버티고 있죠. 여기서 엔비디아는 과거와는 다른 전략을 씁니다. 샤오펑, 니오, 리오토, BYD, 수많은 도전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무기가 되어주는 거죠. 계란을 한 버구니에 담지 않겠다. 테슬라와의 경험에서 얻은 값비싼 교훈을 제대로 써먹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손만 잡은 수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깊숙이 침투했는지 보세요. 샤오퐁 P7 플러스, 리오토 L6 맥스, 그리고 최근에 난리 났던 샤오미 SU7 프로까지 지금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모델들의 두뇌, 그 첨단 주행 시스템에 전부 엔비디아의 올인 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트를 보실 때 단순히 자동차 판매량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바로 데이터 전쟁입니다. 테슬라가 880만 대 분량의 실제 도로 데이터를 모으는 동안 엔비디아 편에선 중국 업체들이 모은 데이터가 벌써 480만 대를 훌쩍 넘었어요. 이건 테슬라를 위협할 만한 규모죠. 그리고 이 살아있는 데이터가 바로 엔비디아의 모보투네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최고의 연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투자자인 우리는 도대체 뭘 봐야 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결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제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돈이 되는 시장은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앞으로 세상에 깔릴 수십억 개의 추론 로봇이라는 것, 그리고 스마트카는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빨아들이는 로봇이라는 것. 결국 AGI로 가는 길은 이 움직임을 정복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를 그냥 칩하는 회사로 보면 안 되고 다가올 로봇과 AGI 시대의 판을 짜는 거대한 플랫폼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 인사이트입니다. 레이 커즈와일 같은 미래학자들은 AGI가 빠르면 2029년에도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과 몇 년 안 남았죠. 인간의 노동이 더 이상 세상의 중심이 아닌 시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런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엄청난 변화의 한가운데 바로 엔비디아가 서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AI였습니다.